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나 세실의 휴가지에 갑자기 방문한 아내 등장. 그리고 아버지와 안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동안 제멋대로의 삶에 제동이 걸리자 안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려는 데에서 끝이 났지. 그럼 2부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다소 경박하고 즉흥적이며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삶이 안으로 인해 위협받을 것을 걱정한 나는 그녀를 아버지와 나의 삶에서 몰아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 여친 엘자가 새 남자친구가 사준 옷들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별장에 남겨둔 자기 옷들과 짐을 가지러 별장에 들른 거야. 그녀는 우리가 안 때문에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했고 새 남자친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했어. 내가 아버지와 안이 결혼할 거라고 하자 엘자는 너무 놀라며 아버지가 결혼에 맞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했고 나는 안이 수단을 부려 아버지를 안정, 행복 등등으로 설득해 결혼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속으로는 아직도 엘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녀에게 아버지를 아내에게서 빼앗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부추겼어. 그을리고 빨갛게 되었던 엘자는 안 본 사이 다시 아름다워져 있었고 그런 그녀의 생기 있는 젊은 아름다운 모습은 남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지. 물론 아내 것과는 다른 성격의 예쁨이었지만 그녀에게 내 남친 시릴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고 그와 어머니가 머무는 별장에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그곳을 방문해 아버지와 안을 떼어놓을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지. 오랜만에 만난 시릴은 엘자의 이야기만 듣고 나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쌍히 여기고 못 만나는 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다며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그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 어찌되었건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시릴과 엘자가 사랑에 빠진 흉내를 내며 아버지의 주위를 맴돌아 아버지를 질투에 빠지게 하는 거였지. 물론 아버지는 안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했던 생기 있고 다시 아름다워진 엘자가 그렇게 금방 자기를 잊어버리고 젊은 내 남친과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면 원래 자존감이 낮고 허영심이 많은 아버지가 다시 엘자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 할 거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는 도저히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부정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아버지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계획은 실행되었고 실제로 내 남친과 엘자가 같이 다니는 모습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아는 자기가 시릴과 나를 떨어뜨려 놓은 것을 자책했어. 내가 상처받았을까봐 너무도 걱정하며 나를 바라보는 아내 모습에 그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추지 못했지. 아버지는 곳곳에서 엘자와 남친을 발견하고 못마땅해 했고 속으로는 엘자에게 자신의 매력과 힘을 다시 보여줘서 굴복시키고 싶어 했어. 아마 아버지는 아내에게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그녀에게는 내색도 못했고 더욱 그녀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끝없는 범민과
욕망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느껴졌어. 엘자를 우연히 본 어느 날 아버지는 나에게 내 생각은 어떠니? 엘자 무척 예뻐지지 않았니? 사랑을 하면 예뻐지잖아. 그러자 아버지는 나는 괜찮냐는 눈빛을 던지며 차라리 잘 됐다는 것 같구나. 어찌되었건 둘은 또래잖아.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그러자 아버지가 아니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새파란 녀석이 내 여자를 채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말했어. 어쨌든 나이는 중요해. 아버지가 동요하는 것이 느껴졌지. 그러면서 나는 다시금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 남친은 자기에게 그런 연기를 시킨 나를 탓하면서도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날 오후를 그의 방 침대에서 보냈어. 나도 그를 거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어느 날 해변가에 엘자와 남친이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연기인 줄 모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엘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어. 둘을 당장 떼어놓고 싶다는 질투. 그러나 아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몰랐어. 그녀의 기품 어린 성격으로는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웠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 오후 4시 해변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 해변가 숲속에서 달려오고 있었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녀는 서툴고 어색했고 늙어 보였지. 그녀는 곧장 차고로 갔어. 그제야 나는 사태를 알아차렸지. 안, 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고개를 든 아내 눈은 일그러져 울고 있었어. 그때 알았어. 내가 공격했던 대상이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개체였음을. 그녀는 조금 내성적인 어린이였다가 사춘기 소녀였고 이윽고 여인이 되었을 터였어. 그리고 마흔이 되어 혼자였고 한 남자를 사랑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만든 거였어. 두 사람은 아무도 필요치 않아. 날 용서해줘요, 제발. 뭘 용서해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며 아는 내 가엾은 꼬마 아가씨. 그리고 그녀는 별장을 떠났어. 조금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머리에 솔잎을 떼고 입술에 루즈 자국을 지우며 돌아오다 나의 모습을 보고 세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나빠. 세실, 대체 아는. 저녁 시간에 다시 만난 우리는 아니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사과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하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편지를 썼어. 처음으로 나는 의지할 일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며 배신당한 얼굴로 떠난 아내에게 아버지와 같이 편지로 호소했어. 그러면서 그녀가 이것을 받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어. 우리는 희망을 찾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가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어디서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전해준 소식은 아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위험한 커브길에서 낭떠러지로 차가 50m나 아래로 굴러 그녀가 무사하다면 기적일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 장례식은 눈부시게 맑은 날 파리에서 열렸지. 우리는 아내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사람들이 호기심과 연민의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느꼈어. 아버지와 아니 결혼할 거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있었거든. 나는 문과에서 나를 찾고 있는 남친을 보았지만 그를 피했지. 모두들 아내 사건이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어.
사고사를 위장한 자살처럼 느껴졌지. 그러나 사려 깊은 안은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자책할까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곳에서 죽어 우리에게 사고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어. 한 달 동안 우리는 집안에 틀어박혀 마치 아내를 잃은 호라비와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둘이서만 지냈지. 그러다가 아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녀에 대해 신이 먼저 데려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나는 친구 사촌을 만나기 시작했지. 하지만 파리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만이 들려오는 새벽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그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다시 떠올라. 안. 나는 어둠 속에서 고요히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인가 솟아오르지. 그럼 나는 인사를 건네. 슬픔이여 안녕. 이 소설은 17세의 소녀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섬세하면서도 과감하며 뭔가 나른하면서도 불안한 감정들을 너무도 멋지게 묘사하고 있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 소설이야. 어디선가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새롭게 써서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소설이지. 작가가 18세의 어린 나이에 이 소설을 써서 화려하게 문단에 등단했고 활발한 연애 활동과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그녀는 3년 후 큰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진통제에 중독되었고 평생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어. 그러면서도 그녀는 책을 너무 사랑했고 늘 책을 가까이 했어.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우쭐하지 않고 초연했지. 이 책 이외에도 어떤 미소, 브라함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많은 각색과 희곡들을 썼어. 그녀는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하며 살았고 모든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녀의 삶도 한편의 드라마이지. 이 소설을 읽으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 너는 언제 슬픔이란 감정을 알았어? 나는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할 때 슬펐던 것 같아. 정든 집과 그때까지 다녔던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슬펐었어. 무엇보다 키우던 집 지키는 미스라는 멍멍이와 헤어져야 해서 더욱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 그 이후로는 한동안 무언가에 정을 주는 일이 두려웠지. 헤어질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 올해는 정말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아. 추위를 싫어하는 나로서는 그리 달갑진 않지만 하루하루 현재를 즐기면서 살도록 노력하고 있어. 너도 이 짧은 가을을 한껏 누리며 지내기를. 다음 책은 앙드레지드의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 슬픈 사랑 이야기 전원 교향곡이야.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